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아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심장과 혈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나? 내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 노래라고 부른 거 맞아요. 나 노래 되게 잘하지. 어우, 창피하다. 얼굴 안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자, 어쨌든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핵심. 심장부터 알아볼게요. 심장은요, 우리 동물들 중에 가장 진화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동물보다 우리가 잘났다고 늘 생각하면 안 돼.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거 많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심장은 확실히 우리가 제일 진화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심방은 우심방과 좌심방으로 나뉘어지고 심실도 마찬가지로 우심실, 좌심실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심장의 그림을 살짝 보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오르누 왼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내 입장에서 왼쪽에 우심방과 우심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좌심방과 좌심실이 위치를 합니다. 어머, 뭐야 이거는? 자,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눕혀놓고 바라본다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이 결정이 된 거야. 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잘 구별해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심방부터 기능 확인해 볼 건데요. 심방, 방이잖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생활하고 뭐 학원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 다음에 결국은 싹 씻고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니? 숙제하는데요. 숙제를 하든 어쨌든 잠은 잘 거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자겠죠. 자,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와요. 좌심방 같은 경우는 폐에서 산소를 얻어서 들어온 혈액이 하는 곳입니다. 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 같은 경우는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나눠주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들인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우심방, 방으로 들어온다 잊지 마시고 다음 심실은요. 반대예요. 나가는 거야. 좌심실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고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폐로 혈액을 내보낸다. 좌심실도 내보내고 우심실도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보내는 곳 받아들이는 곳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근육이 크게 두꺼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근육만 있으면 되는데 심실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다 보내야 돼. 다 내보내야 하는데 힘이 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쭉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좌심실이요.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심실은 왜요? 자, 우심실 같은 경우는 폐로만 혈액을 보내주면 돼요. 멀리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폐로만 혈액을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좌심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골고루 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잊지 마시고 자, 이러한 심장이요. 그냥 혼자 달랑 있는 게 아니라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 어떤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좌심방에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이 지나오는 통로가 바로 폐정맥.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심방은요. 온몸을 돌면서 돌아온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죠. 대정맥입니다. 대정맥과 우심방이 심방은 정맥이랑 연결됐구나 확인하시고 심실,
좌심실 먼저 볼게요.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낸다고 그랬죠? 좌심실이 수축하면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혈액이 전달됩니다.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됐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우심방은 폐로 혈액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폐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방과 심실이 어떤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 마치고 두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심장의 박동이에요.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이 순환하게 되는데 먼저 심방이 이완을 합니다. 이완하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완해서 늘어나면 어디에서 폐정맥과 대정맥에서 오는 혈액을 받아들이겠죠. 쭉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심실로 혈액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심방에서 심실로만 혈액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판막은 정맥,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방에서 심실로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이완해서 혈액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심실은 온몸으로 또는 폐로 보내야 되겠죠. 좌심실은 온몸으로,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축합니다. 그래서 대동맥, 폐동맥을 타고 각자 갈 길 가겠죠. 이렇게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해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의사쌤들이 귀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가슴에 대고 쿵닥쿵닥 하는 심장 소리를 듣죠. 이때 들리는 이 심장 소리가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맥박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맥박이라고 하는 건 심장박동이 혈액을 통해 동맥으로 전달되어 나타나는 혈관벽의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맥박수는 심장박동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손목에 살짝 얹거나 아니면 목 이렇게 턱 밑쪽으로 목에 있는 부분에 손을 대잖아요. 선생님 지금 꼭 눌러서 목소리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눌러보면 되긴 뭘 봐. 눌러보면 여기 콩닥콩닥 하는 느낌이 나고 그게 바로 내 심장 박동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맥박과 판막이라는 것도 살짝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심장 박동 정리 맞춰봤고요. 순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핵심 혈관 알아볼게요. 혈관은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좌심실과는 대동맥이, 우심실과는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온몸으로 나가죠. 우심실에서 폐동맥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죠. 그거 아니라 폐로 전달되지. 폐동맥 타고는. 자, 이러한 동맥은 심실이 수축해서 바로 쭉 뿜어져 나오잖아요, 혈액이. 그러면 심실이 엄청나게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는 심실이 힘을 꽉 줘서 쭉 뿜어 나오면 혈액의 그 속도와 압력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커요, 동맥은. 그리고 몸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완벽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혈압이 너무너무 높다고. 혹시 실수로 동맥이 탁 다치더라도 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지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혈관 탁 해서 피가 나면 이거 꾹 누르면 금방 지혈되거든. 근데 동맥은 그게 안 돼. 워낙에 혈관 자체도 두껍고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누른다고 해서 지혈이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되도록이면 다치지 말라고 몸속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 특징 기억하시고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혈관이에요. 온몸 구석구석이 다 존재하고 있는 이 모세혈관은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잉? 어떻게 가능하지? 모세혈관은
한 겹의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겹의 얇은 세포층이니까 이게 세포와 붙어 있어서 세포층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한 겹의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세혈관에. 그래서 세포막과 모세혈관이 닿아 있는 곳에서 물질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혈관에서는 혈류 속도가 매우 느려 아주 천천히 가기 때문에 충분히 주고받고가 가능해요. 노폐물은 받아들이고 영양소와 산소는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레 둘러보면서 이거저거 사기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나눠주기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세혈관은 온몸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죠. 찔러서 피 안 나는데 거의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번에는 정맥. 아까 정맥은 심방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태정맥을 통해 어디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관벽이 동맥에 비해서 얇고 탄력성이 작고 판막이 있어요. 오, 여기 판막의 별표 댕댕댕댕댕. 판막이요. 왜 있는 거야? 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우심실이든 좌심실이든 심장에서 힘을 줘서 쭉 뿜어져 나가서 지 할 일 다 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힘을 주어서 보낸 지 오래전이잖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만 쭉 가지를 못하고 올라가다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 하고 뚝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 그때 판막이 딱 막고 있어서 거꾸로 오르지 마 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으로 혈관 종류 A, B, C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맥과 정맥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판막이 있으면 정맥, 없으면 동맥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혈압이 낮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동맥보다 몸의 표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등을 봐봐봐. 푸르딩딩한 핏줄 보이죠? 아, 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일 수도 있지 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보든 나를 보든 해서 손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푸르딩딩하게 굵게 보이는 혈관들은 거의 대부분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 자, 정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혹시 다치더라도 지혈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진짜 완벽해. 자, 이러한 혈관 종류와 특징 정리해 봤습니다. 대충 감 오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핵심 했으니까 네 번째 핵심 혈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 혈관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했는데 혈관들의 기본적인 비교, 먼저 혈압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동맥 혈압이 제일 높고 모세혈관, 정맥입니다. 심장에 가까울수록 혈압이 높아요. 알아두시고 총 단면적 생각해봐. 뭐가 제일 넓겠어요? 당연히 모세혈관 온몸 곳곳 구석구석 다 있으니까 모세혈관이 가장 단면적이 넓고 정맥, 동맥 순서고요. 혈류 속도, 동맥이 가장 빠르겠죠. 심실이 수축해서 방금 보냈으니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혈관이 더 빠를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요. 모세혈관이 느려서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야. 잊지 마시고 총 단면적이 클수록 혈류 속도가 느려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혈관벽의 두께를 비교해보면 동맥이 가장 두껍고 정맥, 모세혈관 순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아까 이야기하면서 정리됐던 거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봤거든요. 핵심 정리, 이야기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좌심방은 폐,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심방은 어디?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심방은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우심방은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한 혈액이 들어오는 곳. 자, 다음 심실. 좌심실 같은 경우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낸다.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다.
우심방은 우심실이죠.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혈관 공부하셨습니다. 동맥이 가장 두꺼워요. 혈압이 가장 높아요. 몸속 깊은 곳에 있어요. 모세혈관은 얇고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혈류 속도가 느리다. 이야기했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동맥에 비해서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작고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존재 잊지 마시고 몸 표면 쪽에 있어요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시 만나요.